안녕하세요. 혹시 커피 좀 얻어 마셔도 될까요?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로워서요. 그날 밤, 저는 옆집 여자의 속옷을 벗기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쓰던 소파 위에서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죄책감보다 흥분이 더 컸습니다. 36시간 전만 해도 저는 평범한 가장이었어요. 아내와 초등학생 아들 하나, 10년째 다니는 회사, 아무 문제 없는 일상이었죠. 그런데 토요일 오전 11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옆집 여자가 서 있었어요. 얇은 홈웨어 차림으로. 브라 라인이 비칠 정도로 얇은 옷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커피 좀 얻어 마셔도 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로워서요.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정우진입니다. 올해 42살. 중견 IT 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있죠. 아내 수영이와는 결혼한 지 11년째. 아들 준서는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평범하고 안정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언제부턴가 아내와의 관계가 식었어요. 대화는 아이 얘기뿐이고, 잠자리는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그마저도 의무처럼 느껴졌죠. 저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결혼이 다 그런 거라고. 하지만 그날, 옆집 여자가 제 삶에 들어온 그날,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이자 가장 짜릿했던 36시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어요. 아내와 아들이 처가에 간 날이었죠. 명절이 곧 다가와서 미리 가족 행사를 한다고 했어요. 저는 회사 일이 밀려서 못 간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핑계였어요. 장모님 댁에 가면 눈치 보는 게 싫었거든요. 여보, 혼자 잘 있어요. 내일 저녁에 올게요. 아내가 아들 손을 잡고 나갔어요. 엄마, 아빠는 왜 안 가? 준서가 물었죠. 아빠 일 있어서. 내일 보자, 아들. 저는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혼자만의 주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TV를 켰어요. 맥주 한 캔을 따서 마시며 축구를 봤죠. 이게 행복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전 11시쯤 됐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지? 아내가 뭘 두고 간 건가 싶었어요. 문을 열자 거기 옆집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김민지. 작년에 우리 옆집으로 이사 온 29살 여자. 남편과 둘이 사는 것 같았어요.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만 하는 사이였죠.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안녕하세요. 민지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그녀는 얇은 회색 홈웨어를 입고 있었어요. 민소매 티에 반바지. 브라 라인이 선명하게 보였고 반바지 아래로 드러난 허벅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시선을 돌리며 인사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혹시 커피 좀 얻어 마셔도 될까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커피요? 네. 저희 집 커피 떨어졌는데 혼자 있으니까 너무 심심해서요. 그녀의 눈빛이 외로워 보였어요. 아, 네. 들어오세요.
저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민지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실례할게요. 아니요, 괜찮아요. 앉으세요. 민지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다리를 모으고 앉았지만 반바지가 짧아서 허벅지 대부분이 드러났어요. 저는 시선을 피하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커피 어떻게 드세요? 그냥 블랙으로 주세요. 네. 커피를 내리면서도 자꾸 거실이 신경 쓰였어요. 혼자 있는 집에 젊은 여자가 와 있다는 게 이상하게 긴장됐습니다. 커피 나왔어요. 저는 잔 2개를 들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민지 옆에 앉았죠. 고마워요. 민지가 커피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잠깐 스쳤습니다. 그녀의 손이 차가웠어요. 남편분은요? 출근하셨어요? 민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니, 처가에 갔어요. 아들이랑 같이. 아, 그러시구나. 우진 씨는 안 가셨어요? 일이 있어서요. 민지 씨 남편분은요? 민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출장 갔어요. 일주일째. 아, 요즘 자주 출장 가요. 한 달의 절반은 집에 없어요. 민지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외롭겠네요. 정말 외로워요. 민지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 뭔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혼자 집에 있으면 너무 심심해서요. TV 봐도 재미없고 책 읽어도 집중 안 되고. 그래서 오늘 용기 내서 왔어요. 용기요? 네. 혼자 있기 싫어서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진 씨도 혼자 계신 것 같아서.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민지 씨, 커피 다 드셨으면 조금만 더 있어도 될까요? 민지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정말 혼자 있기 싫어요.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괜찮아요. 계세요.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뭔가 잘못되기 시작했어요. 민지는 그렇게 계속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이 끝났지만 그녀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진 씨, 결혼 생활 어때요? 민지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평범하죠. 행복하세요? 그 질문에 저는 멈칫했어요. 행복하냐고요? 글쎄요. 행복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네요. 그냥 사는 거죠. 익숙해서. 저도 그래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남편이랑 사는 게 행복해서가 아니라 그냥 익숙해서 사는 것 같아요. 저는 민지를 봤어요. 그녀의 표정이 쓸쓸했습니다. 남편이랑은 요즘 어때요? 저도 모르게 물었어요. 민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잘 안 봐요. 출장 많아서. 집에 와도 피곤하다고 바로 자고. 대화도 거의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리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 것? 네. 부부 관계요. 민지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한 달에 한 번도 없어요. 요즘엔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너무 사적인 얘기였죠.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제 입에서 말이 나왔어요. 아내랑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것도 형식적으로. 민지가 저를 빤히 봤어요. 정말요? 네.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상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어요. 우진 씨, 네, 외롭지 않아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그녀가 소파에서 조금 가까이 왔어요. 저도 모르게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외롭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집에 사람은 있는데 혼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어도 혼자예요. 누가 안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말에 제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민지가 더 가까이 왔어요. 이제 우리 사이는 30cm도 안 됐습니다. 우진 씨. 네. 저 이상한 여자죠.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외로워요. 민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누군가 저를 안아줬으면 좋겠어요. 여자로 봐줬으면 좋겠어요. 민지 씨. 저는 입이 바짝 말랐어요. 민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어요. 우진 씨도 그렇죠. 누군가 우진 씨를 남자로 봐줬으면 좋겠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제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민지 씨,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왜요? 우린 둘 다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더 괜찮은 거 아닐까요? 민지가 속삭였습니다. 우리 둘 다 외롭고 둘 다 필요한 거요. 그 말에 제 이성이 흔들렸어요. 민지가 제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우진 씨, 저 지금 너무 외로워요. 그녀의 얼굴이 가까워졌어요. 너무 가까워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아줄 수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성이냐 본능이냐, 아내에 대한 의리냐, 내 욕망이냐. 그리고 저는 민지를 안았습니다. 부드러운 몸이 제 품에 안겼어요. 민지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고마워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서로를 안고 민지의 몸에서 달콤한 샴푸 향이 났어요.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제 턱에 닿았죠. 그리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제 심장도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우진 씨. 민지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바로 앞에 있었어요. 입술이 닿을 듯 가까운 거리. 저 이상한 거 알아요. 민지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저도요. 제 목소리가 나왔어요. 저도 멈출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입술이 닿는가 말까 하는 부드러운 키스. 하지만 곧 격렬해졌어요. 10년 넘게 쌓인 외로움이 한 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민지가 제 목을 감쌌어요. 저는 그녀의 허리를 끌어안았죠. 소파 위에서 우리는 계속 키스했습니다. 숨이 찰 때까지. 민지가 숨을 헐떡였어요. 입술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우진 씨. 네. 더 하고 싶어요. 그 말에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민지 씨, 정말로. 네. 정말로요. 민지의 눈빛이 확고했습니다. 저 오늘 혼자 집에 가기 싫어요. 우진 씨랑 같이 있고 싶어요. 그녀의 손이 제 셔츠 단추로 갔어요. 하나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민지 씨, 저 이거 후회 안 해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우진 씨도 후회 안 하시죠? 저는 대답 대신 그녀를 더 세게 안았어요. 그날 오전 11시 30분, 커피 한 잔으로 시작된 만남이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민지의 손이 제 셔츠를 벗기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의 얇은 홈웨어 끈을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민지가 제 손을 멈춰 세웠어요. 침실로 가요. 여기는 너무 보여요. 거실 창문으로 밖이 보였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었지만 그래도 불안했죠. 알겠어요. 저는 일어섰어요.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침실로 향했어요. 복도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걸까? 아내를 배신하는 건데. 하지만 발걸음은 멈춰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빨라졌습니다. 침실 문을 열었어요. 아내와 제가 매일 밤 자는 그 침대. 아내의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민지가 먼저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우진 씨. 네. 문 잠가요. 저는 문을 닫고 잠갔어요. 딸깍. 그 소리가 마지막 경고음 같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어. 민지가 제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자신의 홈웨어 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제 눈을 보면서 저는 숨을 참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민지의 홈웨어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녀는 속옷만 입고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레이스 속옷이었어요. 29살 여자의 몸. 아내와는 완전히 다른 몸매였습니다. 우진 씨도. 민지가 속삭였어요. 저는 서둘러 셔츠를 벗었습니다. 바지도 벗었어요. 우리는 속옷만 입고 서로를 마주 봤습니다. 침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민지의 몸을 비췄어요. 아름다웠습니다. 가까이 와요. 민지가 말했어요. 저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민지를 안았어요. 피부와 피부가 맞닿았습니다. 뜨거웠어요. 우리는 침대로 넘어졌습니다. 아내와 제가 자던 그 침대 위로. 민지가 제 아래에 누웠어요. 숨을 헐떡이며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우진 씨. 네. 사랑해요. 그 말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사랑. 농담이에요. 민지가 웃었어요. 그냥. 좋아요. 우진 씨가. 저도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민지 씨도 좋아요. 그리고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그 이후의 일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는 오후 2시였습니다. 민지가 제 옆에 누워 있었어요. 새하얀 이불을 가슴까지 끌어올리고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죠.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방금 뭘 한 거지? 옆집 여자와 아내의 침대에서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충족감도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느껴보는 짜릿함. 여자와 진짜로 원해서 관계를 가진 것. 아내와는 의무였는데 민지와는 욕망이었어요. 우진 씨. 민지가 눈을 떴습니다. 잠깐 잤나 봐요. 저도요. 우리는 서로를 봤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후회해요?
민지가 먼저 물었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어요. 민지가 쓰게 웃었어요. 저도요. 후회해야 하는데 안 되는데.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기분은 좋아요. 오랜만에 누군가가 저를 원한다는 느낌. 그게 좋았어요. 저도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민지 씨랑 있을 때 제가 남자라는 게 느껴져요. 집에선 그냥 아빠고 남편이었는데. 민지가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진 씨, 충분히 남자예요. 멋진 남자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민지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불이 흘러내리며 그녀의 어깨가 드러났어요. 배고프지 않아요? 이제 보니 점심을 거른 거였습니다. 배고프네요. 라면 끓여 드릴까요? 민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라면이요? 네. 우진 씨 집 부엌에서. 우진 씨 아내 냄비로. 그게 더 짜릿할 것 같아요. 민지의 눈빛에 장난기가 있었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좋아요. 끓여주세요. 민지가 일어나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저도 옷을 주워 입었죠. 함께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민지가 냉장고를 열었어요. 라면 어디 있어요? 저기 선반에요. 민지가 라면을 꺼내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뒤에서 그 모습을 봤어요. 제 집 부엌에서 요리하는 다른 여자. 이상하게 현실감이 없었어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우진 씨, 계란 넣어요? 네, 넣어주세요. 민지가 계란을 넣으며 말했어요. 남편한테는 이렇게 안 해줘요. 남편은 제가 요리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맨날 배달시켜 먹자고 하죠. 그런가요? 네. 저랑 시간 보내는 거 자체를 귀찮아해요. 민지의 목소리가 쓸쓸했어요. 그래서 더 외로웠나 봐요. 오늘 우진 씨한테 온 것도 정말 커피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지 씨도 알았죠? 뭐요? 이렇게 될 거라는 거요. 민지가 돌아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요. 무의식 중에는 우진 씨가 혼자 계시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용기 낸 거예요. 솔직하네요. 솔직해지고 싶어요. 적어도 우진 씨한테는. 민지가 라면을 그릇에 담았어요. 다 됐어요. 먹어요.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같은 그릇에서 라면을 나눠 먹었어요. 이상하게 친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침대에 있었는데 지금은 라면을 먹고 있고 마치 연인 같았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민지 씨가 끓여서 그런가. 민지가 웃었어요. 거짓말. 라면은 다 똑같아요. 아니에요. 진짜 맛있어요. 우리는 웃으며 라면을 먹었습니다. 죄책감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냥 편안했어요. 우진 씨. 네. 우리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거요? 오늘 일이요. 그리고 우리.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모르겠어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저도요. 민지도 젓가락을 놨습니다. 근데 하나는 확실해요. 뭔데요? 오늘이 마지막이 되긴 싫어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저도요. 제 입에서 자동으로 나왔어요. 저도 오늘이 마지막이면 쉬어요. 그럼 민지가 저를 봤어요. 계속 만날 거예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계속 만난다는 것. 그건 불륜이었어요.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배신. 하지만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나요. 네. 계속 만나요. 민지 씨랑. 민지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요? 네. 정말이요. 고마워요, 우진 씨. 민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우진 씨 계속 보고 싶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죄를 짓기로 한 두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오후 4시쯤 됐을까요? 민지가 말했어요. 슬슬 가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이 저녁에 전화할 수도 있어서요. 알겠어요. 우리는 일어섰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면서 민지가 물었어요. 아내분은 언제 오세요? 내일 저녁이요. 그럼 오늘 밤은? 혼자 있어요. 민지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봤어요. 제가 다시 와도 될까요? 네. 저녁 먹고 다시 올게요. 오늘 밤 우진 씨랑 더 있고 싶어요. 민지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저는 놀랐지만 동시에 기대됐습니다. 오늘 밤도요? 네. 안 돼요? 아니요. 좋아요. 그럼 8시쯤 올게요. 민지가 웃으며 문을 열었어요. 복도를 확인하고는 조심스럽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 문 앞에서 한 번 더 돌아봤어요.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어요. 민지의 집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어요. 아까 민지와 키스했던 소파. 함께 라면을 먹었던 식탁. 그리고 침실로 가봤습니다. 아내와 제가 자는 침대. 흐트러진 이불이 방금 전 일을 증언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불을 정리했습니다. 침대 시트도 갈았어요. 증거를 지우는 것 같았습니다. 샤워를 하러 욕실에 들어갔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 42살 남자. 오늘 옆집 여자와 바람을 피운 남자. 그리고 오늘 밤에도 그럴 남자. 죄책감이 들어야 했어요. 하지만 거울 속 제 얼굴은 웃고 있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왔어요. 시계를 보니 5시였습니다. 민지가 오기까지 3시간. 저는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거실을 청소하고, 침실을 정돈하고, 화장실도 깨끗이 닦았습니다. 마치 데이트 준비하는 것 같았어요. 아내를 위한 게 아니라 민지를 위한 준비였죠. 저녁은 간단히 먹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도시락이었어요. 민지랑 또 먹을 거니까 배를 채우지 않았습니다. 7시 30분. 저는 샤워를 다시 했어요. 면도도 깨끗이 하고 향수도 뿌렸습니다. 거울을 보며 옷을 골랐어요. 편한 티셔츠와 면바지. 집에서 입는 옷이지만 민지가 보기에 괜찮은 옷으로. 7시 50분. 저는 소파에 앉아 TV를 켰어요. 하지만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현관문만 쳐다보고 있었죠. 8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민지가 서 있었습니다.
오전과는 다른 옷이었어요. 검은색 원피스. 길지도 짧지도 않은, 하지만 몸선이 드러나는 원피스였습니다. 화장도 했어요. 립스틱을 바른 입술이 선명했습니다. 들어와요. 민지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손에 와인 한 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가져왔어요. 와인이요? 네. 분위기 내려고요. 민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와인잔 2개를 꺼냈습니다. 민지가 와인을 따랐어요. 건배할까요? 뭐예요? 우리에게요. 민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의 비밀에, 우리의 비밀에.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와인을 마셨어요. 달콤하고 쌉쌀한 맛이었습니다. 우진 씨. 네. 오늘 진짜 행복했어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 편한 시간을 보냈어요. 저도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민지 씨랑 있으니까 제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민지가 저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쪽으로 걸어왔어요. 그럼 오늘 밤에도, 네, 더 살아있게 해드릴게요. 민지가 제 무릎에 앉았습니다. 갑자기 놀라서 와인잔을 놓칠 뻔했어요. 민지 씨. 쉿. 민지가 제 입술에 손가락을 댔어요. 오늘은 말하지 말아요. 그냥 느껴요. 그리고 그녀는 저에게 키스했습니다. 와인 맛이 났어요. 달콤하고 취하는 키스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허리를 감쌌어요. 민지가 제 목에 팔을 둘렀습니다. 우리는 소파 위에서 계속 키스했어요. 오전보다 더 격렬하게, 더 뜨겁게. 민지의 손이 제 티셔츠 안으로 들어왔어요. 가슴을 쓰다듬었습니다. 저도 그녀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원피스 지퍼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우진 씨. 민지가 숨을 헐떡였어요. 침실 가요. 저는 민지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녀가 제 허리에 다리를 감았어요. 무겁지 않아요? 전혀요. 저는 민지를 안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계속 키스했어요. 벽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침실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민지를 침대에 내려놓았습니다. 부드럽게. 민지가 침대에 누워 저를 봤어요. 원피스 지퍼가 반쯤 내려가 있었습니다. 속옷이 보였어요. 빨간색 레이스였습니다. 우진 씨도. 민지가 손을 뻗었어요. 저는 그녀 옆에 누웠습니다. 민지가 제 티셔츠를 벗겼어요. 저도 그녀의 원피스를 벗겼습니다. 천천히. 서두르지 않았어요. 오전처럼 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즐기고 싶었어요. 민지의 모든 것을. 새벽 3시.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옆에 민지가 자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고요한 새벽이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아내는 지금 처가에서 자고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모른 채. 남편이 옆집 여자와 침대에 있는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민지와의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10년 만에 느껴본 떨림. 여자와 진짜로 교감한다는 느낌. 아내와는 잃어버린 것들이었습니다.
우진 씨, 뒤에서 민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민지가 제 셔츠를 걸치고 서 있었습니다. 잠 안 와요? 응, 생각하느라. 민지가 제 옆에 앉았어요. 뭐 생각해요? 우리요. 민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후회돼요?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후회는 안 돼요. 그냥 복잡해요. 이해해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남편 생각하면 미안하죠. 하지만 우진 씨 생각하면 행복해요. 저도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어요. 창밖에서 새벽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우진 씨. 네. 우리 이거 계속할 수 있을까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봤어요. 계속하고 싶어요? 네. 저는 우진 씨 보고 싶어요. 자주요. 저도요. 정말요? 네. 민지 씨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벌써. 민지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기댔습니다. 그럼 계속 만나요. 조심스럽게. 들키지 않게. 알겠어요. 저는 민지를 안았어요. 우리는 소파에 앉아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창밖으로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일요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민지 씨, 이제 가야 하지 않아요? 민지가 시계를 봤어요. 벌써 5시네요. 조금만 더 있다 갈게요. 남편 전화 안 와요? 어젯밤에 한 통 왔었어요. 자는 척 했어요. 민지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서.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였죠. 아내한테 거짓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 우진 씨. 네. 우리 규칙 정해요. 규칙이요. 네. 들키지 않으려면 규칙이 필요해요. 민지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첫째, 배우자한테는 절대 들키지 않는다. 둘째, 문자나 전화는 최소화한다. 셋째, 밖에서는 절대 만나지 않는다. 넷째, 감정에 빠지지 않는다. 4가지였어요. 감정에 빠지지 않는다. 네. 이건 그냥 외로움 때문이에요. 사랑은 아니에요. 민지가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우린 각자 배우자가 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했습니다. 이미 감정이 생긴 것 같은데. 알겠어요. 규칙 지킬게요. 고마워요. 민지가 일어섰어요. 이제 진짜 가야겠어요. 옷을 입으러 침실로 갔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갔어요. 민지가 원피스를 입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쉬웠어요. 옷을 입으면 다시 남이 되는 것 같아서. 다 입었어요. 민지가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리했어요. 흐트러진 머리가 정돈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평범한 옆집 여자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우진 씨, 배웅은 안 해도 돼요. 혹시 누가 볼까 봐요. 알겠어요. 민지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침실 문 뒤에서 지켜봤어요. 민지가 현관문을 열었어요. 복도를 확인하고는 조용히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텅 빈 집에서. 아내와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마지막 시간.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민지의 향기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이불에서, 베개에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일요일 오후 6시.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여보, 나왔어. 아내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아내 수영이가 아들 준서와 함께 서 있었어요. 아빠. 준서가 제게 안겼습니다. 우리 아들. 보고 싶었어. 저는 아들을 안아 올렸어요. 아내가 짐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혼자 잘 지냈어. 응, 잘 지냈어.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집 정리 잘 되어 있네. 청소했어. 심심해서 좀 했지. 아내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혹시 뭔가 흔적이 남아있나? 민지의 흔적이. 근데 무슨 냄새 나지 않아? 아내가 코를 벌름거렸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냄새, 무슨 냄새? 향수 같은 거. 여자 향수. 아내가 제게 다가왔어요. 너 향수 뿌렸어. 아, 응. 그냥 샤워하고 뿌려봤어. 왜? 집에 혼자 있는데. 답답해서 그냥. 저는 얼버무렸습니다. 아내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어요. 하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피곤하네. 씻고 올게. 아내가 욕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 나랑 놀아줘. 준서가 장난감을 들고 왔어요. 그래, 놀자. 저는 아들과 놀아줬습니다. 평범한 아빠처럼.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이 거실에서 민지와 키스했는데. 이 소파에서 그녀를 안았는데. 지금은 아내가 옆방에 있고 아들이 제 무릎에 앉아 있었습니다. 죄책감이 몰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민지가 보고 싶었습니다. 밤 10시. 아들을 재우고 침실로 돌아왔어요. 아내가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옆에 누웠어요. 여보. 아내가 불렀습니다. 응. 오늘 엄마 댁에서 이상한 얘기 들었어. 이상한 얘기. 옆집에 사는 부부 있잖아. 젊은 부부.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응, 알아. 그 집 남편이 바람 피운대. 엄마 친구가 그 남자를 봤대. 다른 여자랑 호텔 들어가는 거. 아내가 혀를 찼어요. 요즘 남자들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결혼해놓고 바람이나 피우고.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래. 당연히 그렇지.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아내는 화가 나 있었어요. 가정도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 같으면 절대 용서 못해. 당장 이혼할 거야. 아내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여보는 그런 거 안 하지. 아내가 갑자기 물었어요. 당연하지.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행이다. 여보는 믿어. 아내가 제 팔을 잡았어요. 우리 오래오래 잘 살자. 응, 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아내는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웠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아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민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아내 돌아왔어요. 조심해야겠어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알아요. 저도요. 남편이 내일 돌아와요. 언제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기다려요. 기회가 오면 연락할게요. 보고 싶어요. 저는 솔직하게 썼습니다. 저도요. 많이. 민지의 답장이었어요. 저는 문자를 지웠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지 생각뿐이었어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민지와 5번 만났어요. 모두 낮 시간이었습니다. 아내가 일하러 나가고 아들이 학교에 간 사이 민지의 남편이 출장 간 날이었죠. 우리는 조심했어요. 문자도 최소한으로만 했고 밖에서는 절대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감정은 깊어졌어요. 민지 씨, 오늘 머리 잘랐네요. 저는 민지의 짧아진 머리를 봤습니다. 기분 전환으로. 어때요? 예뻐요. 더 젊어 보여요. 민지가 웃으며 제게 다가왔어요. 우진 씨 때문에 젊어지는 것 같아요. 요즘 거울 보는 게 즐거워요. 우리는 또 키스했습니다. 하루는 위험한 일이 있었어요. 민지와 침실에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나왔어.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어요. 민지도 창백해졌습니다. 어떡해요? 민지가 속삭였어요. 빨리 옷 입어요. 저는 서둘러 옷을 입었습니다. 민지도 황급히 옷을 입었어요. 여보, 어디 있어? 아내의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베란다로. 저는 민지를 베란다로 밀었어요.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침실 문이 열렸어요.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왜 여기 있어? 문 잠겨 있었잖아. 아, 낮잠 자고 있었어. 저는 침대에 앉았어요. 아내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방을 둘러봤어요. 뭔가 이상한데. 뭐가? 모르겠어. 냄새가 달라. 아내가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저는 식은땀이 났어요. 베란다 문틈으로 민지가 보였습니다. 떨고 있었어요. 그냥 환기시켰어. 답답해서. 그래, 나 회사에 서류 두고 와서 급하게 왔어. 아내가 옷장을 열었어요. 서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베란다를 슬쩍 봤어요. 민지가 숨죽이고 서 있었습니다. 5분이 지났어요. 아내가 서류를 찾았습니다. 찾았다. 다시 갈게. 그래, 조심해서 가. 아내가 나갔어요.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기다렸어요. 정말로 간 게 맞는지 확인하고 베란다 문을 열었습니다. 민지가 주저앉았어요. 떨고 있었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저도요. 저는 민지를 안았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우진 씨, 우리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알아요. 하지만, 민지 씨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민지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저도요. 우진 씨 없으면 못 살아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규칙을 어겼어요. 넷째 규칙. 감정에 빠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빠져 있었어요. 2달째 되던 어느 날, 민지에게서 급한 문자가 왔어요. 우진 씨, 남편이 알아챈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만나요. 저는 회사를 조퇴했습니다. 민지네 집 앞 계단에서 만났어요. 민지는 울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남편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요즘 왜 그러냐고. 핸드폰도 자꾸 확인하고. 제 표정이 달라졌대요. 저는 민지를 안았어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이었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우진 씨, 저 무서워요. 들키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조심하면 돼요. 아니에요. 이미 늦었어요. 민지가 제 가슴을 쳤어요. 저 임신했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임신했어요. 1달 됐어요. 누구 아이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지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모르겠어요. 우진 씨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어요. 시기가 겹쳤거든요.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어떡하죠? 모르겠어요. 낳아야 하는데. 그럼 남편이 알게 될 수도 있고. 민지가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민지 씨, 진정해요. 어떻게 진정해요? 제 인생이 망가지고 있는데. 민지가 소리쳤어요.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저는 민지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우진 씨. 네.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숨어서 만날 건가요? 아니면 이혼하고 같이 살 건가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이혼. 아들 준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내의 얼굴도. 저는 그들을 버릴 수 있을까요? 대답 못 하시는 거죠. 민지가 쓰게 웃었어요. 역시 우진 씨한테 저는 그냥 놀이였네요. 아니에요. 저는 부정했습니다. 민지 씨는 제게 특별해요. 하지만 가족은 포기 못 하시죠. 민지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한테 들키면 제 인생 끝이에요. 그럼 우리 그만 만나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네. 이게 맞아요. 우리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각자 돌아가요. 제자리로. 아이는 낳을 거예요. 남편 아이라고 할 거고요. 진짜 누구 아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제 아이로 키울 거예요. 민지가 일어섰습니다. 우진 씨, 그동안 행복했어요. 외로운 제게 빛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민지 씨, 잘 지내세요. 아내분이랑 아들분이랑 행복하세요. 민지가 돌아섰어요.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봤어요. 멀어지는 그녀. 잡아야 할까요? 아니면 보내야 할까요? 민지 씨. 저는 소리쳤습니다. 민지가 멈춰 섰어요. 하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저 사랑해요. 제 고백이었어요. 민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도요. 그녀가 작게 말했어요.
하지만 사랑만으론 안 되잖아요. 우린 각자 지켜야 할 게 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다시 걸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민지가 사라질 때까지 봤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민지를 본 건 복도에서 딱 2번이었어요. 배가 불러온 그녀를 봤습니다. 임신 7개월쯤 됐을 때였죠. 눈이 마주쳤지만 우리는 인사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녀의 남편도 봤습니다. 민지의 배를 쓰다듬으며 웃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도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아내와 아들과의 평범한 삶. 하지만 뭔가 달라졌습니다. 아내에게 더 잘해주려고 노력했어요. 죄책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민지를 잊으려는 노력이었을까요? 여보, 요즘 왜 이렇게 잘해줘?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냥 미안해서. 뭐가? 항상 신경 못 써줘서. 아내가 웃었어요. 갑자기 왜 이래? 이상한데? 하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해. 제 고백이었어요. 나도.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무언가 사이에 금이 간 것 같았습니다. 메울 수 없는 금. 어느 날 밤, 혼자 베란다에 나왔어요. 담배를 피우며 옆집을 봤습니다. 민지네 집 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녀도 베란다에 나와 있었습니다. 배를 쓰다듬고 있었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지가 작게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안녕이라는 듯. 이제 정말 끝이라는 듯. 민지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이 꺼졌어요. 저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침대에서 자고 있었어요. 아들도 옆방에서 자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민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 그녀의 향기, 그녀와의 모든 순간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끝났지만 그 기억은 영원히 남을 거라는 걸. 제 인생의 가장 뜨거웠던 순간, 가장 살아있다고 느꼈던 시간, 그것이 바로 민지와의 36시간이었다는 걸. 저는 이제 압니다. 인생에는 돌이킬 수 없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들이 우리를 영원히 바꿔놓는다는 것을. 커피 한 잔으로 시작된 이야기. 이제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선 아직도 그 커피 향이 남아 있습니다. 쓰디쓴 하지만 달콤했던 금지된 커피의 향이. 마지막 나레이션.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민지의 손을 놓지 않았다면, 모든 걸 버리고 그녀와 함께 했다면. 하지만 알아요. 그건 환상일 뿐이라는 걸. 현실은 언제나 복잡하니까요. 사랑만으론 살 수 없으니까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평범한 남편이자 아버지로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후회하고, 때로는 그리워하면서. 하지만 이것이 제 선택이었습니다. 책임이고, 의무고, 현실이었습니다. 민지도 그랬을 거예요. 그녀도 자신의 자리에서 엄마로, 아내로 살아가고 있겠죠. 우리의 비밀을 가슴에 묻은 채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까요?
복도에서, 엘리베이터에서, 혹은 우연히 마주친 길 위에서. 그때 우리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웃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외면할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해요. 그 순간이 온다면 제 심장은 다시 뛸 거예요. 42살 남자의 심장이 마치 그때처럼 커피 한 잔을 나누던 그 순간처럼.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옆집 여자와의 금지된 커피. 36시간의 열병. 그리고 그 이후의 긴 여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외로움 앞에서, 금지된 유혹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순간 앞에서. 저는 이미 제 답을 선택했습니다. 후회 없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이 맞다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매일 밤, 옆집 불빛을 보며, 그렇게 믿으려 노력합니다.